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4가지 반응을 아래 제시했고요. 다음 반응 중에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린 반응 2가지를 고르시오. 빠른 반응의 예는 중화, 연소, 앙금 생성 반응이 있고, 반면에 석회동굴 생성이나 철의 부식, 그리고 발효는 느린 반응의 예가 되는 거죠. 철못이 공기 중에 녹슨다. 철의 부식 반응, 느린 반응이 되는 거고요. 축제에서 폭죽을 터트린다. 연소 반응, 빠른 반응. 냉찜질 팩을 이용하여 시원하게 한다. 찜질팩을 이용하면요, 흡열 반응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반응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콩을 발효시켜 된장과 간장을 만든다. 느린 반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가와 라 2번이 되겠네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과 반응물을 각각 용기에 담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중화 반응이 되는 거고요. 중화 반응 결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화학 반응의 빠르기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가,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하는가, 앙금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하는가. 2번 문제처럼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면 용기 내에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용기 전체의 질량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질량이 감소할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용기 내 감소한 질량을 통해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발생한 기체를 모으게 된다면 생성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함으로써 반응의 빠르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는요, 종이에다가 X자 표시를 한 다음에 앙금이 생성되는 용기 내 바닥에 깔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앙금이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앙금이 생성될 때 X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반응의 빠르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느슨하게 막은 솜, 묽은 염산, 탄산칼슘.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시간에 따른 질량을 측정한다. 가능하지요. 니은, 주사기를 연결하여 시간에 따른 발생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니은도 가능하고요. X 표시를 한 종이 위에 놓고 X가 사라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디귿이 앙금 생성 반응의 경우 반응의 빠르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사이황산 나트륨 숭액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요. 반응 결과 앙금인 황이 생성됐어요. 이것처럼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는 앙금 때문에 X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반응의 빠르기는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앙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간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기억, 두 수용액에 반응하여 일정량의 고체가 석출되면 X가 보이지 않는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X 표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반응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X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반응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반응 속도가 느린 경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의 화학 반응 및 반응 속도, 이에 대한 세역성의 대화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요.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 식을 나타내 볼게요. 반응물 A와 B가 개수가 A, B로서 반응하여 생성물 C와 D를 생성했는데 이때의 생성물의 개수도 C와 D다. 반응속도식을 나타내보면 반응속도 V는 반응속도 상수 K에 비례하고 반응물의 농도 A와 B의 농도의 곱에 각각의 반응 차수에 또한 비례한다. 여기서 스몰 n과 스몰 n은요, 반응물 A와 B의 각각의 반응 차수가 되는 거고요. 이 반응 차수는 반응물의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실험을 통해서 구한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반응에서의 전체 반응 차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고 물어본다면
스몰 n 플러스 스몰 n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반응 차수는 스몰 n 플러스 스몰 n이다. 학생 A 볼까요? 전체 반응 차수는 2야. 예, 그렇죠. 전체 반응 차수는 2가 되는 거고, 학생 B,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 일산화탄소는 반응물이긴 해요. 하지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 식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우리는 0차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옳지 않은 내용. 반응 차수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로 결정돼 유의점인데요. 반응 차수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로 결정되지 않고 실험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옳게 설명한 사람은 A. 키도시에서 반응물 A가 생성물 B가 되는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 식을 나타냈고요. 반응물 A에 대해서 1차 반응이 되겠네요. 기억, 몰퍼 리터 세크는 반응속도 상수의 단위로 적절하다. 반응속도 상수는 전체 반응 차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1차 반응과 3차 반응을 가지고 반응속도 상수의 단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반응속도 V는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에 대한 1차, 속도는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농도는 몰농도, 몰 퍼 리터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리터 곱하기 초분의 몰 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반응 속도 상수는 반응물의 농도분의 속도, 반응 속도 몰 퍼 리터 세크, 그리고 몰 농도는 몰 퍼 리터. 그러면 1차 반응일 때 반응 속도 상수는 1 퍼 세컨드가 되는 거죠. 즉 시간분의 1의 단위를 갖게 됐네요. 그 다음 3차 반응일 경우 반응물이 A하고 B라고 할 거고요. 반응물 A에 대해서는 2차, 반응물 B에 대해서는 1차라고 가정하에 할게요. 역시 시간에 따른 농도가 반응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반응 속도는 몰 퍼 리터 세크. 반응 속도 상수 K는 반응물 A의 농도의 2차, 반응물 B에 대해서 1차 분의 속도. 그러면 몰 퍼 리터 세크가 작아지는 거고요. 분모는 A의 농도의 제곱, 몰 퍼 리터의 제곱. 대괄호로 묶지 말고 바로 할게요. 몰 퍼 리터의 제곱 곱하기 B의 농도, 몰 퍼 리터. 그러면 속도 상수는요, 몰의 제곱 곱하기 시간분의 부피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기억, 몰 퍼 리터 세크로 표현할 수가 있다. 몰 퍼 리터 퍼 세크는요, 2차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가 되는 거고요. 1차 반응이기 때문에 1 퍼 세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옳지 않은 문장. 일정 시간 동안 A가 감소한 양은 B가 증가한 양의 2배다. 반응 개수비가 반응물과 생성물이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A가 감소한 양은 B가 증가한 양의 2배가 되겠네요.
디귿 시간에 따른 B의 생성 속도는 일정하다. 반응 차수는 A에 대해서 1차, 그리고 부피가 일정한 용기의 반응물 A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죠. 그렇다는 얘기는 A의 농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반응 속도도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B의 생성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거 옳지 않은 문장. 정답은 2번.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의 반응 속도 실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면요. 고체 상태의 탄산칼슘과 수용액 상태의 염산이 개수비가 1대2로 반응해서요. 생성물인 염화칼슘 수용액 개수비가 1, 그리고 생성된 물 개수비 1, 그리고 생성된 이산화탄소 개수비가 1로 생성이 돼요. 이때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느슨하게 막은 솜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플라스크 전체의 질량은 결과와 같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겠죠. 보기 기억. 질량이 감소하는 것은 기체 생성물, 즉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평균 반응 속도 0에서 10초, 그리고 10초에서 20초 사이에서의 2배가 된다. 그러면 반응 속도 첫 번째 구간 0에서 10초, V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초 동안 감소한 질량은 192.4에서 191.4를 빼주면 1g이 되는 거죠. 1g. 10분의 1이 나와야 하고요. 다음 두 번째 구간 V2 10에서 20초 역시 10초 동안 질량이 191.4에서 190.9 그러면 0.5g이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속도비는 2대1.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 속도가 작아지는 것은 반응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한 질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작아짐을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강철 용기에서 기체 상태 A가 기체 상태의 B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시간에 따른 반응물 A의 농도를 나타냈어요. 이 반응은요, 반응물 A에 따른 N차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 농도 0.2가 0.1로 반감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이었죠. 또다시 0.1이 0.5로 반감이 되는데 또 2분이 걸렸어요. 이 반응은 반감기가 일정한 반응물 A에 대한 1차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 N은 1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평균 반응 속도 0에서 2분일 때의 평균 반응 속도 두 지점의 기울기 2에서 6분의 반응 속도는 또 두 지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0에서 2는 2분의 반응물의 농도 변화 0.2에서 0.1, 0.1이 되는 거고요. 2에서 6은 4분 동안 0.1에서 0.05로 변했죠. 그런가요? 0.5가 아니라 또 2분이 지났으니까 0.0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 동안 변한 양은 0.75. 그렇죠? 0.075. 0.075. 그러면 반응 속도는 2배보다 크다. 예, 그렇죠. 2배보다 큰 값을 나타내겠네요. 디귿 초기 농도가 0.4몰 농도이면 2분은 반감기죠? 그러면 반응물 A는 농도가 딱 절반, 0.2몰 농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1리터의 강철 용기의 기체 상태의 A가 기체 상태의 B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나타냈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비는 1대 2가 된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A의 농도의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초기 농도가 K, 그리고 농도가 반감이 될 때 걸린 시간 간격 T, 또다시 반감이 될 때에 걸린 시간이 T, 반감기가 일정한 반응물 A에 대한 1차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럼 반응 속도 식을 표현하면 반응 속도 식 V는 속도 상수 K의 반응물의 농도 A의 1차다 라고 놓을 수 있고요. 보기에 기억, T초일 때 B의 농도는 K 물농도다. B의 농도는요, 반응물이 1만큼의 농도가 감소하면 생성물은 2만큼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개수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전체 반응 차수는요, A에 대한 1차가 되는 거죠. 반감기가 적용되는. 디귿, 3T일 때, 그러면 또 한 번 반감할 때에 A의 농도를 다시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3T가 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때의 농도는 0.25의 절반. 그러면 0.125K가 되나요? 예. 그러면 그때의 A의 양은 0.125K. 그러면 전체 K 중에 얼마나 반응했나요? 8분의 7에 해당하는 값이 반응한 거죠. 그러면 생성물은 8분의 7K의 2배, 개수비가 1대 2니까 8분의 14, 8분의 14K, 0.125K를요 8분의 K로 표현할게요. 8분의 K, 그러면 14 값이 나오겠네요. 이거 옳지 않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1번. 부피가 1리터인 강철 용기에 0.4 몰농도의 A를 넣었을 때 A가 반응하여 생성물 B가 됐을 때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가 1대 2.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생성물 B의 농도를 나타내는데요. 초기의 반응물은 1리터 안에 0.4몰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반응물의 농도는 0.4였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의 생성물 B의 농도가 0.4가 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응물은 0.2만큼 반응을 했다. 왜? 개수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T 시간일 때는 생성물인 A의 농도는 0.2가 되는 거고, 그리고 2T일 때 생성물인 B가요 0.2 몰농도만큼 더 증가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응물인 A가 0.1 몰농도만큼 감소하였다. 그러면 그때의 농도는 0.1이 되겠네요.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의 변화를 보면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반감기가 일정한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 그래서 A에 대한 1차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반응은 반응물 A에 대해서 1차 반응이다. 기억, 반응물 A에 대해서 반응 차수 1,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평균 속도는 0에서 T에서가 T에서 2T에서의 2배다. 생성물의 농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0에서 T까지의 반응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 그리고 T에서 2T까지 반응 속도의 기울기.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 0에서 T가 T에서 2T의 반응 속도보다 2배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옳은 문장. 디귿, T일 때 A의 몰 분율분의 2T일 때 A의 몰 분율을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몰 분율은 전체 중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몰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T일 때를 한번 볼까요? T일 때는 A가 얼마? 0.2가 된 거죠. 그리고 B는 0.4, 그 다음에 2T일 때 볼까요? 2T일 때 A가 0.1, 그리고 B는 0.6. 그러면 T일 때 A의 몰 분율 전체 0.6분의 0.2,
그리고 ET일 때 A의 몰분율 0.7분의 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0.3분의 0.1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7분의 3, 0.7분의 0.3, 예, 7분의 1이 되겠네요. 7분의 3이 되겠네요. 0.7분의 0.3이니까 7분의 3.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문장. 반응물 A와 B에 의한 생성물 C가 되는 화학 반응이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는 2대 1대 2.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반응 속도 V는 반응 속도 상수 K에다가 반응물의 농도의 M차, 반응물 B에 대해서 N차라는 식을 써 놓고요. 반응물 A의 농도가 0.1로 같을 때 반응물 B의 농도가 0.1에서 0.2로 2배 증가했죠. 그때 초기 반응 속도는 변화가 없었다. 그냥 일정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응물 B에 대해서는 이 반응 속도는 0차 반응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0차 반응, B의 농도에 따라서. 그 다음 B는 0차 반응이기 때문에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A의 농도가 0.1에서 0.2로 2배 증가했을 때를 볼까요?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가 0.12에서 0.48 몇 배 증가했나요? 4배 증가했어요. 농도가 2배 증가했는데 속도가 4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A에 대한 2차 반응이다. 따라서 이 반응 속도식은 A에 대해서 2차, 즉 3번이 되겠네요. 반응물 A가 분해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 B와 C가 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가는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감소하는 걸 통해서 반응물인 A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생성물인 B와 C가 되는데 농도의 기울기를 통해서 나는 생성물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생성물 C의 농도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0분일 때는 초기 농도가 0, 그러면 2분이 됐을 때는 A의 농도가 0.8에서 0.4로 반감이 됐죠. 그동안 C도 개수비가 2대 2로 갔기 때문에 0에서 0.4만큼 농도가 증가할 거고, 그리고 2분이 지난 후 A의 농도가 0.4에서 0.2가 됐죠. 그동안 B도 0.4에서 2가 증가한 0.6이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프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A는 초기 반응 농도가 반감이 될 때 2분, 그리고 나서 또 반감이 될 때 또 2분이 지난 4분, 반감기가 일정한 1차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반응 속도 식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생성물 B다. 역시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4분일 때 C의 몰분율을 계산하시오. 4분일 때 A가 0.2, 그리고 B는 0.3이 되겠죠? 0.3. C는 0.6. 그러면 전체 몰수는 A가 0.2, B가 0.3, C가 0.6 분의 0.6. 그러면 1.1분의 0.6이기 때문에 0.6 값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 반응물 A, B와 B3가 반응하여 생성물 AB2와 B2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또한 반응 진행에 따른 엔탈피를 나타냈어요. 반응물의 엔탈피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생성물의 엔탈피는 여기가 되죠.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Y만큼 엔탈피 변화가 나타났어요.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에다가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준 값이 되니까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반응은요, 정반응에 대해서 엔탈피가 감소한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게 옳지 않은 문장. X는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반응물이 활성화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가에 해당하는 활성화물 상태가 돼요. 이렇게 활성화물에 도달하면 이 반응물이요, 생성물이 되거나 다시 반응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이건 옳은 문장.